우리가 면접에서 답변해야 하는 질문은요, 그 문제에 나타나는 질문들도 있지만요, 결국은 선생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 진정성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하려고 나의 삶을 하나하나 다 둘러봤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추구하고 싶은 가치까지 모두 찾아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결국 뭘 할 거냐면요, 나의 진정성이 담긴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낼 오늘의 최종 모습은요, 학교에서 저는 이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리 1번 지원자, 2번 지원자, 3번 지원자, 4번 지원자처럼 우리는 5번 지원자가 되어서요, 나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학교에 맞게 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준비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면접 문제가 나와도요, 그 안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이유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나만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3개가 나에게 주어졌는데요, 이걸 학교에 어떻게 연결시키죠?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요, 국가도 하고요, 지역도 하고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국지학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교육과정의 의사결정 수준을 나타내는데요, 국가교육과정이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시도별 교육정책으로 내려오고요, 그런 시도별 교육정책이 또다시 학교의 교육과정, 학교장의 교육운영계획서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교육과정 안에 이제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마주하고 자신의 교육과정을 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지학교라는 과정 속에서요, 우리 교사의 역할이 마지막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이 교사가 어떻게 교육과정을 펼쳐 나갈 건지 그걸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탁월해지고 싶다면 교사 수준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건 우리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국가도 똑같이, 지역도 똑같이, 학교도 똑같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간략하게 보고 우리 것도 어떻게 만들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국가인데요, 국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선택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국가의 목표를 말하고요, 그걸 이룰 수 있는 실행 방법을 말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바로 총론에서 우리 가치, 목표를 말하고요, 그러고 나서 강론을 통해서 어떠한 교육을 낼 것인지 각 전공별로, 각 교과별로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요, 이렇게 슬로건으로 내가 추구하고 싶은 교육의 목표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키워드를 고르듯이 자기주도, 창의, 교양, 더불어 사는 사람, 추구하는 인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떠한 핵심 역량을 갖춘 사람이냐라고 할 때 자기관리, 지식정보, 창의적 사고, 심리적 감석, 협력적 소통, 공동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직간 학습지도, 생활지도, 조직생활 최신 교육에서 각각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국가도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고요, 그걸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요, 그걸 이루기 위한 실행 방법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으로 넘어와서도요, 지역 입장에서 중요한 가치를 말하고 있고요, 이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감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 목표 아래에서 실행 방법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대표적인 지역들을 골라와 봤습니다. 각 지역들이 어떤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지는요, 그 시도별 교육청이 들어가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고 있는 비전, 기조, 비전, 방향, 지표를 보고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앞서 설정했던 나만의 키워드가 되게 닮아있지 않나요? 먼저 서울을 보면요, 다양성, 공존, 미래를 말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자균미라고 외우던데요, 자유균형, 미래가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행복과 성장 2개 말하고 있고요, 전라남도는 미래, 창의, 포용을 말하고 있고, 제주시 인성, 생각하는 힘, 미래교육,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여기 가져온 지역들은 진보 교육감도 있고요, 보수 성향의 교육감도 다 섞여 있는데요, 말하고 있는 내용이 각자 모두가 다릅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걸 추구하지 않고요, 각 지역마다 추구하고 싶은 방향이 있고, 그걸 이뤄낼 수 있는 자신들만의 방법, 지역 특색에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교사가 자기만의 추구하고 싶은 가치가 있고 자기만의 실현하는 방법이 다 다른 것처럼요. 실제로 각 지역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교육관을 펼치고 있냐면요, 서울 교육 같은 경우는요, 다양성, 공존, 미래를 중심으로 잡았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구조와 똑같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다양한 배움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만의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라면서 학교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직간에 있어서 각각 정의를 하고 나의 역할을 말하고 있잖아요. 서울 교육도 마찬가지로 학교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경기교육 볼까요? 경기교육의 중심은 학교입니다 라면서 이 교육의 중심은 학교입니다, 학교 너무 중요해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모든 학생이 뭘 갖춰야 된다고 하죠?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길러내야 된다라고 볼드체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 같은 경우는 행복한 학교, 성장하는 학생 만들겠습니다 라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여기 전남교육을 보면요, 학생은 실력과 역량을 키우는 주체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학생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학교, 학생, 학생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교사 수준에서 내가 학교를, 학생을,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지역까지 알아봤고요, 우린 여기서 실행 방법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 안에서 학교 교육의 역할,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시 또 학교로 전달이
말이 되어서요. 학교 입장에서도 우리가 다녔던 학교 생각해보면 모두 교훈이 이렇게 교문 들어갈 때 있지 않았나요? 그런 교훈을 통해서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 가치들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목표와 함께 학교 교육 계획서를 통해서 각 학교만의 실행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은 자신들만의 학교 특색 활동들을 펼쳐 나가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학교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실행하는 방법이고 그게 그 학교만의 특색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학년도 경기도 임용 면접 문제에서는요. 우리 반 인성교육 브랜드를 만들어봐 라고 했는데요. 그건 우리 학교가 자신만의 학교 특색 활동을 펼치듯이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인성교육에 있어서 학급 활동 펼쳐보세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의 재구성 방안, 선생님이 추구하는 가치 말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교사 수준에서 내가 학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어떻게 실현시킬 건지 그것만 정해두면요. 이제부터 면접 문제를 푸는 거는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으로 문제를 푸는 것처럼 시책으로 문제를 푸는 것처럼 정말 어렵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국가교육과정으로 푸는 사람, 지역교육과정으로 푸는 사람, 정답이 있는 것처럼 모범 답안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요. 나까지 굳이 면접에서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내가 할 말이 떨어졌을 때 문제를 봐도 아무리 생각나지 않을 때 써주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면접 문제에서 의도하고 있는 정말 나만의 생각, 나의 진정성을 우린 거기서 보여주면 됩니다. 뭘로요? 우리가 오늘 만들 이야기,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가치를 바탕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면접을 탁월하게 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지역이 그랬던 것처럼 학교가 그랬던 것처럼 교사인 우리도 한번 우리만의 교육관을 제대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긴요. 이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확실하게 차이나는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린 교사인 내가 나에게 중요한 가치를 골라봤었는데요. 이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학교 교육을 해석해 볼 거고요. 그 안에서 나의 역할 그리고 나의 실행 방법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낼 내용들은 한 편의 짧은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걸 위해서 교직관에서는 교육이란 무엇입니다 라면서 나만의 해석, 나만의 정의를 내려볼 거고요. 그 다음 학습 지도에 있어서는 학생들은 어떠해야 합니다 라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늘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혹은 학생들은 단순히 지식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식을 구성해야 합니다 하면서 학습자의 적극성 강조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사람을 보면요. 학생들은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성장합니다 라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지 가장 효과적인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재해석하면서 자신만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주려는 가치가 학생에게 갈 텐데 그 가치를 가지는 학생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이 가치를 주는데 어떠한 과정으로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생활지도에서도 학교는 무슨 공간인지 혹은 학생들은 어떠한 배움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활지도에서 어떠한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 우리가 해석한 것을 전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저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우리 두 번째 지원자는요. 스스로 해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원자는요. 자유롭게 생각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학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겠다라는 건 비슷하지만요. 결국 그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인 저는 낯선 문제를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하라고 새로운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탐구와 논리적 사고로 해결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지원자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환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각자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그 방법과 도구들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떠한 도구를 쓸 건지 어떠한 방법을 제공할 것인지 여기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학교는 어떠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저는 이런 역할을 할 거예요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최신 교육에서도 교육은 어떠한 모습인지 현대사회 속에서 교육이 해줘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지 교육을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의하고 이것을 어떻게 학생들과 혹은 학교와 함께 나아갈 것인지 역할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실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만들 때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실망할 필요 없고요. 우리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누적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로세스 과정을 먼저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서 완성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번 이렇게 지금 마음속에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를 적어 보시고요. 이걸 토대로 문제를 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업그레이드되고 그것의 적용 능력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걱정 대신에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를 편안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